기사를 통해 간밤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GDP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자님,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의 핵심 사업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에 따라서 주가도 요동치고 있는데 이번엔 아마존의 이야기입니다. 네, 배런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이 도전 과제에 직면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AI가 중요한 열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순이익이 3배가 급증한 가운데 여전히 클라우드 사업이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두 기업의 클라우드 실적을 놓고 결국엔 주가가 춤을 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1위 기업이죠. 바로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놓고 대중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1,431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전년 동기보다 13% 성장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 역시 1,414억 달러였는데 그보다도 비트,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수익이 99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가 29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는 3배가량 더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알짜 경영을 했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라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핵심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이 잘 될 것이냐라는 전망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웃었고요. 구글은 크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주가로서는 웃었다라는 결과로 도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조금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웹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23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산업 자체가 기존엔 20%가 성장을 해도 조금 부족하게 성장했다. 즉 30% 이상씩은 매년 성장해 왔던 사업 분야였는데요. 여기에 성장률이 12%에 그쳤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AWS의 성장에 한계가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선 조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인공지능, 이 AI 기술의 기술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 클라우드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번 아마존의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B2B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과는 좀 다르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급격한 감원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용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잘 발굴하느냐가 아마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있고요. 대만의 TSMC의 실적도 최근에 발표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익 증대와 제조 모멘텀이 구축되면서 인텔의 주가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TSMC의 깜짝 실적 선방 그리고 아마존에 이어 인텔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에 시간의 거래에도 7%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배경 살펴볼까요? 네, 실적에 대한 주가 변동성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방 장이 개장했는데 사전 상승률이 7%였다면 지금은 8.6%를 넘어가면서 더욱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41억 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가 135억 달러였다는 점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컴퓨팅 부문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는 3%가량 줄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74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AI 사업부입니다. 자, AI 사업이 원래 인텔이 조금 잘해왔던 그리고 좀 강해왔던 사업 분야인데 여기를 치고 들어온 기업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실적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시장 1위로 올라섰고요. 이로 인해서 인텔의 AI 사업부의 매출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총합적으로 매출은 좀 오르게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가장 컸던 점은 다음 분기의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발표였습니다. 자, 인텔에서는요. 4분기에 146억에서 최대 15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144억 달러였다 보니까 그보다는 훨씬 나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었었고 경제 전망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에 반도체를 공급해야 될 여러 산업 분야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만큼 인텔에게도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4분기에도 인텔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텔의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게요. 마지막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오랜만에 X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엔 트위터였죠. 트위터가 현재 X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 비공개 회사로 바꾸는 바람에 관련 뉴스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비공개로 처리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소식은 X에 투자를 했던 은행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트위터는 계속해서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이 터지며 미국 주요 은행들은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당시 자금을 지원했던 은행들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모가 막대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금융권의 돈을 많이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X는요 현재 1년 전에 인수 당시에 약 130억 달러의 금융권의 자금을 빌려왔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나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 X의 재무 상태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받아야 될 돈들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장 급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체 대출 금액의 15%, 약 20억 달러의 손실이 벌써 발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권이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돈을 빌려준 대표적인 기업인 X로부터 원활하게 돈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에게는 큰 손실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X에 대한 기업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은행권에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조금 다른 쪽으로 팔아보고도 싶지만 이러한 점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X가 얼마나 현재 어려운지를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권들이 이 큰 손실을 언제까지 감내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X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슈퍼앱의 꿈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장에서 한번 기민하게 X의 미래를 점쳐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금을 지원했던 은행들이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기업 이슈 살펴보았습니다.